최근 뉴스에서 CBDC라는 단어 자주 보셨을 겁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CBDC가 나오면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 오늘 영상에서는 CBDC가 뭔지, 한국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카카오페이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소식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지폐나 동전을 디지털로 바꾼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굳이 이런 걸 하냐는 거죠. 지금도 카드 쓰고 이체도 잘 되는데 굳이 새로운 돈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원초적인 문제죠.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느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카드 결제 하나 할 때도 카드사, 은행, 피지사 같이 중간에 수많은 기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수료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류도 자주 발생합니다. CBDC는 이걸 중앙은행과 사용자 사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다음 두 번째,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력 확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처럼 민간 결제 플랫폼이나 해외 결제망에 의존하다 보면 정부가 통화량 조절이나 긴급 재난 지원 같은 걸 할 때 속도나 정확도에서 한계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 CBDC를 도입하면 국가가 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고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세금, 보조금, 긴급 지원 같은 것도 더 빠르고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중국, 유럽 같은 큰 나라들도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되겠죠. 특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테스트 중이고 미국은 국제송금용 CBDC 실험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제 인프라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뺏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과의 연계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요즘은 주식, 채권, 부동산까지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흐름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늘어나는데 결제 수단이 옛날 방식이면 속도가 안 맞습니다. CBDC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과 궁합이 잘 맞는 결제 수단이에요. 결국 CBDC는 그냥 디지털 돈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선 더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화폐 시스템, 개인 입장에선 더 빠르고 간편한 결제 수단, 그리고 국가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단계별로 실험을 해왔어요. 1단계에서는 이걸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나, 실제로 전송이 잘 되나 이런 걸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그건 다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지금은 2단계, 즉 이걸 실제로 어디까지 써먹을 수 있나 이걸 실험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금융결제원과 함께 CBDC를 실제로 유통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원화를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게 만들지를 은행들과 손잡고 테스트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지역 몇 곳에서 시범 사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 상점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CBDC로 결제를 해보는 실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가 하려는 실험은 이 CBDC로 국채 정산을 해보겠다, 회사채 거래를 디지털화하겠다, 이런 대규모 실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원화로 채권도 사고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즉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CBDC를 금융시장 전체에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CBDC를 실제로 유통하고 이걸 기존 금융상품과도 연결하는 실험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카카오페이 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비스죠. 앱 하나로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투자 상품까지 다룰 수 있으니까요. 정부가 CBDC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면 이런 플랫폼들은 디지털 원화를 유통시키는 창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앱 안에 CBDC를 담아둘 수 있는 전용 지갑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로 바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기능도 붙을 수 있어요. 지금 하는 방식보다 더 간편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카카오페이는 이미 금융결제원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서 CBDC 같은 새로운 결제 방식이 들어와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실험에 일부 민간 기업을 참여시킬 계획인데 카카오페이는 그 후보 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쪽에 들어가요. 이미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이용자 수도 많으니까요. 카카오페이는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와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요즘은 정책이나 제도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특히 정부가 CBDC 관련해서 뭔가 발표하거나 어디서 먼저 써본다고 지역 공개 같은 게 나오면 시장에서 반응이 먼저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리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지금 카카오페이는 딱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카카오페이 차트가 어떤 흐름인지, 이런 정책적 흐름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정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상장 이후 고점과 이후 하락하면서 나왔던 저점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적용시켜보면 앞으로 저항이 나올 만한 구간이 어딘지 눈으로 확인되시죠? 바로 75,000원 부근입니다. 곧 저항이 저는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구간은 보통 쉽게 뚫지 못합니다. 뚫고 올린다면 그때 탑승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정리해서 수익 실현하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은 장투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대는 발전하고 그 흐름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도 국가도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결국 쓰긴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세력이 아직 매집이 다 되었다고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0.236 구간인 75,000원 아래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를 하며 매집을 할 것 같아 보이고요. 추천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던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잡던지 둘 중 하나는 기회를 반드시 줄 겁니다. 위에서 잡는다면 손절가를 짧게 잡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 종목에 더 갈 수 있고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재료적인 부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표를 사용하면서 이게 지금 하락 모멘텀이다 아니면 상승 모멘텀이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오픈해드리자면 지표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맥D 지표에선 0구간, RSI 지표에서는 50구간이에요. 근데 지표 두 가지 모두가 현재 기준점 위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건 현재 RSI 지표가 과매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위해서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나온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이전 고점과 같은 위치에서 더블탑 형태로 꺾이거나 이전 고점보다 조금 더 올려서 수렴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옵니다. 어떤 수렴 형태로 나올지는 차트가 그려나가는 방향을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는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욕조 안에 물을 받아놓고 파도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조 안에 물을 받아놓고 파도를 일으킬 때 첫 번째 물결이 나오고 그대로 멈추나요? 아니죠. 두 번째 물결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보단 약해요. 그것처럼 현재 첫 번째 큰 상승이 나왔고 조정 이후 두 번째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 그리고 첫 번째보단 크진 않을 거다. 그 저항 구간이 어디다? 75,000원대다. 요렇게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매물대도 보시면 그 구간이 비슷하죠. 그리고 아래로는 현재 3만원 초반대에 강한 지지 구간이 확인됩니다. 결국 75,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저기까지는 다시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열어두고 보셔야 합니다. 장투하시려는 분들은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고 분할 매수 계획을 잘 세우시고, 세세한 타점이나 브리핑은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왜냐, 장중에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다가 장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만 브리핑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CBDC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 개념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누구 손을 거치는지 이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소식이 나올 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요동칠 수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CBDC가 쓰이기 시작하면 카카오페이 입장에선 서비스 확장이나 새로운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거예요. 이런 이슈들은 단기 테마성 뉴스로 끝날 수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그 자체로 시장의 기초 체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드렸던 대로 단기 흐름과 중장기 흐름을 함께 보면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종목 보이면 이해하기 쉽게 내용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